관련해서 라이브 문의 드립니다. 혹시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면은 혹시 메시지 남겨주세요. 뭔가 조정을 해볼게요. 문의해 주셨고 만 26세 지방국립대 전자공학과 2학년 수료 후 중퇴 적성 안 맞음. 경력은 서비스업 알바 2년. 자금 없음. 영어 오픽 IH. 시작 러시아어 기초. 헝가리 1년 거주 경험. 희망 국가는 독일. 예전에 수능 봤을 때 뭐 한 4.4등급 받으셨다고 해요. 독일 시골 의사 쿼터로 의대 입학 전형 도전하고 싶은데 범죄 기록이 취업 시나 면허 취득 시에 신원 조회로 인한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이에 결격 사유라 도전하면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골 의사 쿼터는 기본적으로 독일 영주권자나 시민권이 먼저 해결된 사람들한테 우선권이 돌아간다고 봐야 돼요.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사람한테 시골 의사 쿼터를 줘버리면은 사람이 취업 거주 허가나 영주권을 못 받았을 경우에 의대 공부는 시켜줬지만 독일에 자리를 못 잡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실제로는 독일에서 의대를 졸업하면은 웬만하면 취업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보장이 되고 뭐 일자리도 충분히 얻을 수 있기는 한데 아무튼 행정적으로는 그거를 심사하는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껴요. 독일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사람을 이 특별 쿼터에 굳이 넣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 쿼터로는 탈락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학생을 위한 특별 쿼터가 또 있어요. 사실은. 를 위한 쿼터가 비교적 넉넉하게 있는 편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그 쿼터가 100% 맨날 다 채워지거나 경쟁이 엄청 심하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굳이 유학생이 독일어 공부해서 의대까지 진학을 하겠다. 의대, 치대 뭐 이런 약대까지 진학을 하겠다라고 도전하는 사람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거든요. 독일에서. 독일로 유학생 쿼터에 그게 한 5% 되나 그래요. 제가 알기로 전체 쿼터에. 근데 5%를 제가 알기로는 다 못 채워요. 그래서 그 쿼터로 도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유학생도 독일 의대 도전이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은 지금 한국에서 어떤 범죄 기록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이런 뭐 보험 사기, 사문서 행사 이런 걸로 500만 원 벌금을 받았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사실 한국의 신원조회 확인서 같은 거를 제출하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또 이분이 많이 연구를 하셨는데 해외 이주용으로 발급하는 그는 2년이 지나서 이제 뭐 실효가 뭐 무효가 됐다고 그래나 이거 뭐라고 설명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형의 실효법 뭐 맞아요. 여기 언급해 주신 대로 이게 2년이 지나면은 그 기록을 굳이 거기에 명시하지 않아요. 사실 대부분의 이민에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여기 뭐 호주에서는 뭐 거짓 작성 시 강제 추방 당한다 하는데 이거를 이런 말씀까지 제가 이거 정보를 드리기가 참 뭐하기는 한데 설사 거짓으로 적었다 하더라도 호주 정부에서 그걸 알 방법이 없어요. 왜? 한국 정부에서는 절대 자국민의 범죄 기록을 해외로 유출시키지 않아요. 무슨 어떤 특별하게 무슨 뭐 테러를 저지른 무슨 막 국제적인 범죄자가 아니라면은 즉 한국 정부에서는 자국민이 캐나다든 호주든 해외에 신원조회 제출을 할 때 최대한 유리하게 발급을 해준다 이 얘기예요. 한국 정부에서. 그거는 사실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보다는 시골 의사 쿼터를 내가 잘 받아올 수 있느냐? 그거는 독일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으면은 일단 우선권이 밀릴 것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유학생 쿼터라는 것도 존재를 하니 그쪽으로 도전을 하는 게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게 취업 시에도 문제가 되나요?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많이 주나요? 한국의 신원조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 이민 목적으로 신원조회서를 발급받아도 이 내용이 안 나와요. 그 신원조회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얘기도 안 해요. 다만 독일 내에서 자기네들
자국의 신원조회를 영주권 신청할 때 꼭 있는데 내가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알아서 외국인청에서 알아서 그 지역 뭐 경찰청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발급을 받는데 그것 때문에 영주권 심사 기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번에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독일에서 뭐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독일 내에서 한국이 아니라 독일 내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뭐 실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저희 고객분 중에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친구가 머물고 있는 호텔에 같이 갔다가 무슨 이유에서는 자기가 술에 취해가지고 로비에서 잠깐 소파에서 잠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다시 깨가지고 새벽에 이제 집에 잘 갔거든요. 근데 그 호텔에서는 자기 투숙객이 아닌데 로비에 와가지고 술 먹고 잠을 잤다고 새벽에 무단 침입으로 경찰에 고소고발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거를 제때 변호사를 빨리 선임을 해서 별 문제 아닌데 너무 과하게 대응한 거다 상대 측이 이런 식의 어떤 사전 해결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게 신원조회에 나올 수가 있어요. 영주권 신청할 때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제 경찰서에서 뭐 해명해라, 출두해라 이런 편지를 받았는데 겁이 나서 그냥 모른 척 뭐 편지 덮어두고 뭐 아무 대응을 안 했다던가 혹은 대응을 하기는 했는데 변호사를 미리 선정하지 않고 그냥 겁도 없이 혼자서 독일 경찰서에 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던가 하면은 정말 재수 없으면 또 벌금형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꼭 명심해야 되는 게 의외로 독일에서 별것도 아닌데 음주운전, 무슨 뭐 신호위반 뭐 이런 걸로 경찰서에서 단순 벌금이 아니라 어떤 벌금형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겁을 주면서 날라오는 편지들이 있어요. 술 먹고 남의 집에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술 먹고 남의 호텔에 가서 잠깐 잠이 들었다던가 심지어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빙판길이어가지고 이제 급정거를 하다가 이제 신호가 바뀌었는데 급정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갔는데 이게 신호 위반 뭐 이런 게 걸려가지고 뭐 문제가 됐었던 경우 그거 그냥 설명하면은 오케이로 넘어갔었어요. 실제로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그날 빙판길이었고 그 신호를 바꿔서 급정거를 했으면은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해가지고 그거는 오히려 안전을 위해서 타당한 결정이었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넘어간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일이 꼬이는 분들. 그래서 한국 신원조회는 별로 독일 영주권 취득이라든가 독일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독일 내의 신원조회는 항상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독일에 일단 입국한 이후에는 특히 더 유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능해요. 간호사 통해 가지고 의대 도전해 보는 거 좋고 물리치료사 아우스빌딩도 안 될 이유가 없어요. 뭐 간호사, 물리치료사, 의료에 관련 무슨 뭐 응급구조사 이것도 의대 진학할 때 유리하게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관련된 그 직종들이 몇 개가 있어요. 아우스빌딩을 통해서 의대 진학할 수 있는 그 유리한 몇몇 직종들을 제가 어디 블로그에 올렸는데 그 찾는데 좀 시간 걸릴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요런 종류의 아우스빌딩을 통하면은 독일 의대 진학할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미리 확인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은